알프 랜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잡지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했다면 대통령이 돼야 했을 사람이다. 이 잡지사는 엄청난 물량 작전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에서 1890년부터 1938년까지 정상의 잡지사로 군림하였다. 1921년 다이제스트 잡지사의 편집자들은 6개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 용지를 보내 대선에서 워렌 하딩과 제임스 콕스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다. 표집들은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부, 잡지사 정기 구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회수된 엽서를 토대로 다이제스트 잡지사는 워렌 하딩이 당선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였다. 이후로 다이제스트 잡지사는 여론조사의 규모를 확대했고 선거 결과도 정확히 예측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1936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만다. 당시 공화당 후보는 알프 랜던이었고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 그해에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표집틀에 있는 1천만 명에게 인기투표 용지를 발송했고 230만 장을 반송받았다. 다이제스트 잡지사는 반송받은 인기투표 용지의 집계 결과로 공화당의 경쟁자인 알프 랜던이 57%의 지지율로 43%의 지지를 받은 현직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될 것이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다. 과연 그들은 대선의 결과를 맞췄을까? 다이제스트 잡지사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선거 결과로는 알프 랜던이 단지 8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523개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어 재당선되었다. 편집인들은 자신들의 불운에 당혹해했다. 참담한 악몽이었다. 어떻게 자신들의 여론조사가 틀릴 수 있었을까? 여론조사를 시행한 당시 1936년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시기로 실업과 빈곤을 양산함으로써 개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적, 인종적 갈등까지 야기시켰다. 하지만 다이제스트 잡지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대로 표집틀을 구성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즉,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에 표집틀에 포함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표집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과 공화당을 지지하고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부유한 사람이 과대 대표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편집인들을 결정적으로 불행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모집단의 전반적인 투표 의향을 대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응답자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 표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936년 다이제스트 잡지사와는 반대로 조지 갤럽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알프 랜던을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조지 갤럽은 어떻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 조지 갤럽은 특정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냈다. 조지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맞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할당 표집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할당 표집이란 탄탄하게 구성된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변인들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는 한 바구니에 잘 섞인 7,000개의 흰 콩과 3,000개의 검은 콩이 있다고 하자 거기서 100개의 콩을 꺼내면 확률상 흰 콩과 검은 콩의 비율은 7대3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잘 섞여 있기만 하다면 7,000개의 콩을 다 조사해보지 않고 100개의 콩만 조사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확률 계산에서 출발해 표본 추출 기법을 제시했다. 표본이 추출될 모집단의 특성들에 대한 지식, 즉 성비, 수입, 연령 등의 구성비 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조지 갤럽과 미국 여론조사기관은 이 할당 표집을 사용하여 3번의 대통령 선거 승리자를 정확히 맞추었다. 하지만 조지 갤럽에게도 실패가 찾아오고 만다.
1948년 뉴욕 주지사 토머스 듀이가 현직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을 이길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첫 번째 실패를 겪었다. 연달아 좋은 성과를 낸 갤럽이 선거 예측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지 갤럽의 예측이 틀린 첫 번째 이유는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변화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표본을 추출할 때 랜덤하지 못하고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8년이 지난 전수조사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농촌의 젊은 층들이 큰 도시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에 사는 대부분 사람은 어르신들이고 어르신의 대부분은 보수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노인 과대대표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 유권자를 과잉 대표한 조지 갤럽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유권자의 수를 과소 추정한 결과를 낳았다. 다이제스트 잡지사의 성공과 실패, 조지 갤럽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으며 1960년대부터 확률 대거 도입,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과정 덕분에 현재 여론조사는 뉴스의 생명인 시사성, 간결성, 흥미를 두루 갖추게 되었고 언론사는 그 조사 비용을 대지만 그를 상회하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조지 갤럽의 여론조사 방법은 이후 표집을 통한 표본 추출, 정확한 질문지 작성법, 면접 조사 방법, 오차 범위의 측정 등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여론조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